안녕하세요. 이유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지은이 이상근 김정윤, 편행이 이원중, 편행곳 지성사입니다. 잃고 잊고 또는 숨겨진 우리의 문화유산 이야기로 대자암에서 사라진 몽유도원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평은 1418년 9월 19일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태어났다. 세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453년 10월 18일 둘째 형 수양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안평대군은 36년 생애 동안 많은 업적과 예술작품을 남겼다. 뛰어난 문예 수준을 갖추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하던 인맥부자 안평을 수양은 극도로 경계했다고 한다. 결국 권력을 장악한 수양은 쿠데타 성공 당일 안평을 영모로 몰아 살해하고 무게정사 등 안평의 거처에 있던 문집과 예술품 등을 모조리 태웠다. 심지어 태실마저 파괴함으로써 철저히 안평의 자치를 지우고자 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안평의 며느리와 딸을 노비로 삼아 그의 후손마저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렇듯 무자비한 세조, 수양대군도 선대의 명복을 비는 곳인 대자암만은 건드릴 수 없었으니 다행히 안평의 유작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안평대군과 관련된 유물 중 대표적인 것이 몽유도원도이다. 몽유도원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안평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들은 안견이 이를 3일 만에 그림으로 옮겨 완성한 작품이다. 회화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당대 최고 문장가들의 글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 문화예술의 성과가 집대성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몽유도원도에는 안평의 글과 시, 그리고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서거정, 김수온, 신숙주, 하연, 만우 등이 남긴 23편의 글이 있다. 이들의 일부는 사유신으로 충절을 지켰고 일부는 수양의 편에 섰다. 비극을 예견했던 것일까? 그래서 몽유도원도를 통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게 이루지 못한 안평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기에 몽유도원도가 더욱 애틋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덴니 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몽유도원도의 가치나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약탈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몽유도원도가 어떻게 일본 덴리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치밀하게 추적한 책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에서 저자 김경임 선생은 몽유도원도가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널리 알려졌듯 임진왜란은 문화재 약탈 전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의 일부를 문화재 약탈을 위한 특수 부대로 편성해 서적, 도자기, 공예 미술품 등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각 분야의 장인들을 납치했다. 당시 조선이 겪었던 피해를
세세히 기록한 자료가 부족해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국유사나 세종 때 완성한 의학 대백과 사전인 의방유치 등의 서적과 신라 3대 범종인 연지사 범종 등이 이때 약탈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문화재의 피해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외장들은 조선에 출병하면서 문화재 약탈을 담당할 인력을 따로 준비했는데 문서나 회화 등을 약탈할 때는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술에 조예가 없었던 일반 병사들 대신 조선 문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 승려들 중에는 막부의 지시로 외교관, 정탐, 책사의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조선과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던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문서를 식별하고 예술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유달리 뛰어났다고 한다. 일본 사스마번, 현 가고시마현의 시마즈 요시히로는 임진왜란 때 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한 외장이었다. 그를 수행했던 자 중에 용운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시마즈 요시히로는 국제 정세에 밝고 조선을 잘 알고 있던 용운을 통해 조선에서 약탈할 문화재 목록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조선 왕실의 원찰인 대자암에서 몽유도원도를 약탈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몽유도원도는 1893년 일본 국내청에서 주최한 임시전국 보물취조국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하면서 그 기록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몽유도원도의 소장자는 시마즈 가문이었다. 시마즈 가문은 사스마번을 700여 년간 지배했다. 몽유도원도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덴리대학교 도서관으로 가게 된 과정은 더욱 파란만장하다. 시마즈 가문은 1920년대 세계공황 때 파산하면서 후지타 데이조에게 몽유도원도를 넘겼다. 이후 가고시마의 사업과 소노다 사이지에게 매각되고 다시 이를 도쿄의 고미술상 유센도가 구입하게 된다. 유센도는 이후 1950년에 덴리교 2대 교주인 나카야마 쇼젠에게 넘기니 이것이 몽유도원도가 덴리대학교 도서관에 이르게 된 과정이다. 2009년 9월 몽유도원도를 잠시 우리나라에 들여와 우리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단 10일 동안 전시되었는데 이를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 몇 시간을 기다린 관람객들에게 주어진 관람 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이마저도 서로 줄에 밀려 이 걸작을 감상하기는커녕 훑어보며 쫓기듯 전시실을 떠나야 했다. 우리 선조가 남긴 최고의 그림을 마음 놓고 감상하지도 못하고 이제 덴리 학교는 한국에서 반환이나 인도 요청을 할까봐 몽유도원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다시 몽유도원도를 볼 수 있을지 그 기회마저 요원하기만 하다.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몽유도원도를 우리 품으로 되찾아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문화재가 과거에 약탈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후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국제사회의 불법 반출 문화재의 원상 회복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안평대군의 꿈을 담은 몽유도원도의 귀환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로 있는 저는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있으면서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사랑, 더 나아가
얄팍한 애국심의 깊이를 들키게 된 것 같아 부끄럽고 자책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문화재의 약탈과 반출, 그에 대한 황당한 소유권 주장 등은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만 칠 노릇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회복운동에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이상근 이사장님은 문화유산은 예술성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담고 있다. 역사는 유산에 저장되고 유산은 역사를 미래로 전달하는 창이다. 유산은 당시 누군가의 정성으로 탄생한 생명체, 진정한 가치인 인격체로 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약탈, 반출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 즉 문화유산 회복운동은 합법적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 과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하며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에 문화의병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문화의병 이윤아입니다.